어떤 사고든 초기 대응만 잘해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의 초동 대응을 살펴보면 아쉬운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김성만 전 해군작전 사령관, 성시훈 사회부 기자와 함께 이 부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세월호 얘기를 하기 전에 좀 전에 북한이 서해상으로 포사격 훈련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북한이 계속 도발 위협을 해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특히 뭐 싸움 준비가 안 돼 있다. 싸움 준비를 제대로 해놔라. 이렇게 북한군을 좀 독려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결국은 오늘 또 포사격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북한의 도발. 이것은 지금 이 서해오도 주변에 지금 최근에 그 북한이 하는 행동을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이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 4일 전인 4월 25일 날은 소청도 근해에다가 경비정 두 척을 그 새벽에 네. 그렇죠. 투입해서 NLL을 한 1해리 1.8km 정도 침범했거든요. 그래서 네. 해군에서 경고 사격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다음 지난 3월 31일 날은 뭐 7개 구역에서 8차례에 걸쳐서 500발 쏘고 그중에서 100발은 우리 수역으로 넘어왔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국방부에서도 분석했듯이 그 서해오도를 무력으로 공격하겠다는 연습적인 차원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예, 군사적으로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네.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한테 미리 이제 오늘 쏘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구역까지 정해준 것은 뭐냐면은 우리 군이 어떤 대응을 하는가, 공군기는 어디에 뜨고, 그 다음에 대포백레단은 어디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포탄을 쏘았는데 이걸 정확하게 NLL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에 떨어지는지 북쪽에 떨어지는지 식별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주민들이 몇 시에 어디로 대피하는지 대피하고 어느 방향으로 해서 대피하는지 이런 걸 아마 틀림없이 지금 서해상공에 NLL 무인항공기 또 돌아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무인항공기가 반드시 위에서 정찰을 하죠. NLL 넘어오지는 않지만은 NLL 위에 자기 지역에서도 보면은 다 보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 대응 태세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고요. 거기는 뭐 어선을 몇 시에 대피시키는가, 공군기는 몇 대가 어디고 왔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군사적 주도권을 계속 잡아간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공격을 계속하는 거죠. 공격을 하면은 대한민국 국군은 계속 수비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돈 얼마 안 들이고 포탄 몇 발만 쏘면은 대한민국은 공군기까지 쏘고 주민들이 다 들어가고 어선은 고기 안 잡고 다 들어가고 그렇죠. 10배, 20배 우리는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말 한마디 포탄 10발, 20발 쏘면은 대한민국은 몇십억이 나가는 겁니다. 그다음 국민은 국민대로 그냥 불안해하고 지금 사실은 소모전으로 하는 겁니다. 세월호 참사 때문에 전 국민이 지금 사실은 애도 분위기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약간 상같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사실은 얼마 전에 무슨 애도 뭐 논평도 한번 내긴 냈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또 도발을 한다는 거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북한이 잘 이해가 안 가는 집단이긴 하지만. 북한이 앞과 뒤가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60년 동안에 본 거죠. 우리 국민들이 쏟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북한은 모든 정책이 화전양명전술입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나올 때는 뒤에 칼을 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제에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그런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군사적으로는 지금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응징하라고 말씀을 잘 하셨는데, 대비를 좀 잘해야 합니다. 어제 국방위 대변인이 밤늦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증폭 핵 분열탄이나 새로운 ICBM 실험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포훈련이, 포사격이 그런 큰 도발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이 국지전 쪽으로 가는 징후로 보시면 되거든요. 국지전은 이제 뭐 서해오도를 포로 공격한다든지 또는 그 NLL 근처에 우리가 경비하는 배를 잠수함정 어뢰로 이렇게 격침시키는 문제.
그다음에 동해안 거진 쪽에 야간에 기습 상륙하는 이런 문제, 이런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국민들 좀 안심을 하셔야 될 게, 오바마 대통령께서 이번에 오셔가지고 한반도 방어를 위해서는 군사력을 어떻게 운용해서라도 방어하겠다고 확실하게 지금 우리 대통령하고 약속을 하셨고, 작년 3월 22일 날 한미 합참의장이 국지 도발 공동 대비 계획을 사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는가 세부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미군이 어떻게 하느냐,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동원해서라도 북한을 응징하겠다. 이렇게 지금 억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군은 단단하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군은 하나의 허점을 보면 안 되고, 저는 이제 차제에 우리 군이 자꾸만 수비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권투 시합 할 때도 보면은 상대방이 계속해서 잽만 맞으면 잽 맞은 사람이 못 견딥니다. 그래서 가는 비에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런 비대칭 전력으로 우리를 자꾸만 위협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대칭 전력이 있습니다. 그걸로 다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대칭 전력이 뭐냐면은 대북 심리제거든요. 지금 김정은 정권은 사실은 정통성이 없습니다. 아킬레스건을 우리가 대북 심리전으로 자르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인권법을 통과시켜가지고 대량 탈북을 유도를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군의 특수요원들은 잠수함정이나 이런 위장어선을 통해 가지고 북한 전역으로 들어가서 북한 해군이 그냥 기름을 써가지고 계속 소모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공세적인 상태에서 수비로 들어가야지 핵실험도 못하고 미사일도 발사도 못하고 국지전 도발도 못하고 이런 짓을 못합니다. 우리가 방어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공세적 방어 그렇죠. 우리가 국방력이 훨씬 있는데 핵무서워 가지고 계속 이렇게 맞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번에 확 바꿔가지고 김정은이 몇 년 내에 우리가 공세적으로 들어가면요, 김정은이 항복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세월호 참사로 모두 충격에 빠져 있지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이 더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